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유튜브 강의 제목은 내 짱으로 삽시다. 새로운 타이틀은 206강인데 207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강의는 그래서 강한 자부심 내 짱으로 삽시다. 공감 제 19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자부심이 바로 내 짱으로 삽시다. 그게 되고 이제 내 짱이라는 것은 한국식 우리나라에 맞는 이제 단어로서 이제 동양 도덕관념 자아자부심하고 서양 자아자부심을 융합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가 내 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한 건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강의가 공감이 20강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럴 예정이고. 그래서 공감 19강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강의에서 자본주의 1.0, 2.0, 3.0, 4.0 그렇게 자본주의도 차차차차 이제 시대에 따라서 발전된 것을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경제 정책을 반영해서 중요한 것은 공정사회에서 공정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경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역시 이 공감 사상을 뻗치고 공감 사상이라는 것이 어떤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감 생각을 이렇게 고양시켜 가지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 사회를 없애주느냐. 지금 먼저도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 금년도에 세계적인 불공평 점수가 나와 있다고. 등급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형편없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수를 줘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불공정 사회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조금 잘 살았다고 상당히 우쭐댈 수 없는 거라고. 우쭐대면 다른 선진국이 비웃는다고 속으로는. 그런 것을 세계적인, 우리나라도 국민성이나 이 의식이 국제적으로 수준이 높았을 때는 그런 것을 자체를 알므로써 기쁨이 있고 새로운 것을 느낌으로써 이해를 하고 그것을 공감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심성을 높여주는 자아자부심이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뿌듯해지고 기분이 좋고, 나는 너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다. 비로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무식해가지고 서로 내가 너 위에 있는 사람이냐 하고 이제 이 목을 붙잡고 싸움질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수준 낮은 정치가들이 하는 이제 수준의 싸움.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너 머리 위에 있다. 그렇게 상당히 고자세로 그렇게 우쭐하게 그렇게 상대방을 이제 뭉개는데 상대방의 자부심을 이제 줄어들게 낮게 이제 공격을 한다든가. 그게 싸움질하네요. 싸움질하는 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주입시키려고 하지. 상대방의 의사나 생각을 존중하고 이게 유해주는, 그래서 상대방의 자부심을 올려주고 자기 본인은 겸손을 발휘해서
낮추는, 그러면서 행동은 그렇게 따라서 생각하면서 동시에 행동하고 신중하게 하는 거. 그게 선진의식이라고. 그런 것을 다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아자본주의가 어느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또 교육과 훈련은 어렸을 때 또는 말을 못하는 이제 유아기 때, 어린이 시대, 유치원 시대에서도 벌써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자아 자부심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교사와 부모의 수준,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면은 모르는 거지. 그게 이제 자아 자부심의 대물림. 대물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라고. 그런 것이 이제 교육의 방침이나 노하우를 자아 자부심을 사상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 때에도 어려우니까 사회에서 유치원이 되든지 어린이집이 되든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 진보 사회가 됐든지 보수 사회가 됐든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그런 것들이라고. 그런 것을 모르고 지나치면 그게 좀 무식한 나라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고용 정책에 있어서도 능력주의로 이제 가기가 좀 어렵지만은 능력이 좀 높다든가 나이도 이제 감안을 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나이 든 사람은 경험이 있잖아. 그 대신 이제 꼰대가 된달치 좀 융통성이 없는 노인이 된 경우는 이제 임금이 적게 나가야 된다고. 그게 이제 인사과에서 하는 이제 평가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어떤 이제 젊은 나이에 고용에서도 인적 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거기서 낙오됐으면은 이제 이직을 시키고, 그런 게 그 회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관여가 되고, 그리고 어린이 시대의 그런 이제 교육을 투자를 함으로써 아동 교육에서 100불의 교육을 투자를 했으면 100%치의 효과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100불의 이제 교육비를 투자함으로써 300%의 결과를 나타냈다면 가성비가 아주 높은 거란 말이죠. 가성비란 말이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좋은 말이더라고. 가성비가 월등하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경제 정책을 공정상의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나갈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고용 정책, 그리고 요사이 많이 이야기되는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 용어인데, 복지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 국가 채무가 우리 한국에서는 자꾸 올라가는데, 이제 기업 대출이가 됐든지 괜히 말이지 쓸데없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 사정이 이제 불안정하면 그 손해를 보고 깡통 이제 경제가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한 10년 전만 보더라도 우리가 국제 매스컴에서 그리스라는 과거의 고대 그리스가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리스는 맨날 정부 지출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국가 곳간이 이제 메말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망한 거지 이제 그리스가. 그래서 10년인가 15년 전인가 어떤 남부 유럽 지중해, 그 당시에 지중해 국가들, 이태리아 또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런 남부 유럽,
남부 유럽도 이제 이태리도 이제 로마 제국의 를 건설했던 이탈리아도 요새는 좀 경제 사정이나 재정 건전성이 형편없다고. 그래서 이제 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부 유럽 국가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서 복지 지출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래서 북부 유럽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좋기는 좋은데 너무나 국민의 부담이 있으니까 복지를 좀 줄이는 경향을 나타낸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국가 정책에 의해서 공정이 이제 좌우를 한다고. 그런 걸 잘해야 된다고. 사실 IMF 때 내 경험에서는 국가를 위한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력도 없고 사실 외국의 금융 거래랄지 그 흐름을 이해를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경영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김영삼 정부 말기 때죠.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모라토리엄 망한 지경에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의 이제 수합부, 그러니까 돈을 좀 빌려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제 달러를 엔화가 됐든지 달러가 됐든지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죠,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이게 죽이 같지 않고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국가 정책에서 재정 건전성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조세 부담률. 조세 부담은 고용 정책인이랄지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해서 채권보다도 고용 부담률을 올림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한다든가, 비과세 품목이 어쩌구니 올리고 내린다든가, 부유세를 부과한다든가, 그리고 국가 정책에서 수출 중심으로 갈 거냐, 그러나면 서비스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을 시킬까, 그런 것도 중요하고, 공정거래란 말이잖아.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그게 또 국가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변화에 어떻게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액션 플랜이 이제 짜여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 있어서 건전성, 투명성. 그러니까 주식에서 적당하게 미리미리 인포메이션을 얻어가지고 사기성이 있는 그런 투명성이 아주 낮은 그런 데서는 이제 주식이 발전을 못하죠. 주식을 투자했을 때 그 주식의 운영이 거짓이 없이 건전해야지 누가 자기 개인의 돈을 유입해 가지고 투자를 하지, 건전성이 떨어지면 누가 주식에 투자하겠어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깨끗하느냐 아느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육에 의해서 불평등. 옛날부터 그러잖아. 우리나라 고시 법과대학교 나와가지고 고시에 패스를 빨리 하느냐 하느냐, 이제 공무원을 이제 인사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바로 되면은 불공평 사회에서 자기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평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 이제 또 장관들 청문회 한다고 자기 자식들 교육하는데 불공평하는 그런 이제 자식들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불공정하게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장관은 청문회에서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나쁜 짓거리를 했으면 이제 감옥에 가고 처벌을 해야 할 정도의 그런 국가의 기강이 깨끗하고
강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국가가 살아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옛날에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있어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성공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무상급식을 먼저 교육감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그래서 많은 이제 양성적인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장을 국민투표에서 무상급식을 통과시키니까 이제 서울시장이 사퇴를 했다고.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이 사퇴를 했다고. 자기는 이제 무상급식을 반대했기 때문에.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이제 이게 투표를 해가지고 우열을 가린 거지 않나요?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과 심각한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할 건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서 상호 주관성을 발휘해가지고 공평할 수 있게 신경을 쓴다든가, 이제 가치를 공유한다든가.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개인주의에 있어서 미국이죠. 미국에 존 두이라는 교육가가 있었어요. 유명하죠, 존 두이가. 사상가이며 진보적인 교육을 해서 공평하게, 존 두이가 아마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미국의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라는 개념을 이제 이게 고안해서 만든 사람이 존 두이라고. 존 두이가 미국의 미국은 원래 보수주의인데, 이분이 이제 사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많이 이제 개발을 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의 보수주의인데 존 두이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 책에 나와 있고, 그리고 교육의 내적인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린이가 흥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공부시키는 것이 내적인 그런 성질을 이제 이게 발현시켜주고, 저절로 흥미 있는 것을 자꾸 자기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어린애들은 10살이 됐든지 1살이 됐든지 2살이 됐든지 다 마찬가지야. 특히 그런 때 이제 공자의 가르침에서는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지를 않더라고. 공자나 퇴계 선생님이 이제 애들을 가르칠 때 자기가 몸소 모범으로 이제 보여준다든가, 이제 공부를 한다든가, 천자를 외운다든가, 그렇게 지식을 주입하고 행실을 애를 이제 이거 보여주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서양에서 이제 새로운 교육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지금 현재는 허시 파세라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허시 파색이란 이제 미국의 이제 어린이 교육, 이제 6C라고 먼저 강의에도 이야기했어요. 칠판에 이렇게 써진 걸로 보면은 허시 파색 교수가 콜린 코프하고 같이, 이건 이제 성인의 교육 개혁이나 어린이의 교육 개혁이나 4차 산업을 위한 이 6가지의 C로 시작되는 낱말에 이제 제목을 이렇게 놨대. 콜라보레이션, 협력이 중요하다. 혼자 이제 이 4차 산업에서는 일이 잘 되지를 않아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서로 콜라보레이션, 서로 협조해서 2사람, 3사람, 4사람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또 소통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C로 되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내용을 이제 내용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결국 가서는 컨피던스, 자기의 자신감이나
자아 자부심을 이제 이게 높여서 교육을 하면은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온다. 스스로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주입식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생각을 길러준다든가,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든가, 그런 이제 교육이 상대방의 자아를 존중해주고 비판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지위와 인식의 평등, 공평해야 된다고, 이런 차원에서 비판적 사고나 3C에 입각한 그런 지위와 인식의 평등을, 내적 자율성을, 내적 가치를 옹호해주고, 그런 게 이제 가르침과 배움의 정도가 아닌가. 이런 수준의 교육은 공자나 맹자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아요. 좀 다르죠, 서양하고 동양의 교육 방식이. 그리고 이제 합의에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상대방을 이렇게 설명을 잘 해가지고 불평등을 해소를 하고, 소통을 잘하느냐 못하는 것도 평등하고 불평등한 것을 가릴 수 있는 건데, 여기 책에 나온 것은 진위계수라고 먼저도 이야기했잖아. 소득 진위계수. 진위계수가 높으면은 이제 결국은 불공평이 심해진다고.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야. 교육도 교육 진위계수가 0.3이든지 0.4든지 그렇게 높을수록 이제 이게 서로 불평등하다며. 교육에 관한 한 불평등. 소득이 아니라 교육이 교육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은 데나 유교급에서는 사교육을 받는다든가 대물림이 작용했다면 질적 불평등이 바로 나타난다고. 교육문화, 유교문화에서도 그렇고, 현대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주의하고 뭐 능력주의로는 계속적으로 부모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교육이 제일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사회적인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계급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제 계급이 없는 이제 평등한 사회인데, 그래도 알게 모르게 교육의 차이에 의해서 너무나 과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재력이 있다든가, 또는 권력이 있다든가, 또는 좋은 대학교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이게 메모리, 사고력이나 IQ가 높았지, 인간성. 먼저도 예를 들었잖아요.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머리는 좋은데 인격이나 인성이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이제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알아차려야 된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제 당선자가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나왔는데, 윤 당선자라고 그러죠. 윤 당선자. 그분도 예를 들어서 공부를 옛날에 잘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거는 생각은 이제 이게 스펙트럼, 생각의 깊고 넓은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능력이 있는 점, 나는 사실 양당에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그렇게 능력이 또 특출하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좋은 능력을 가진 대통령의 공평성, 또는 공평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아 자부심의 엘리먼트라고 그랬잖아요, 옛날부터서. 사람이 됨됨이를 아는데, 특히 먼저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기본이 되는 거. 기본이 되고 인간관계. 그런 것이 이제 있어서 자유사상 또는 이제 그 책임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배려하는 능력. 그런 거에 정의, 공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양심이, 먼저도 이 강의에서 그 중요한 강의를 내가 많이 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칠판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내가 강의를 정직에 대해서 강의를 좀 했다고. 이게 이런 것은 강의하기 어렵다고. 그런데 우리가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우리가 수준이 올라간다고.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자유, 책임, 도덕, 공정, 이렇게 강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의 공평, 불공평,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가 한국 사회의 교육,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성찰적인, 문화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성찰적인 사회화의 제안. 여기 이제 책에서 나오는 것이 한국 교육의 불평등과 교육 정의를 위해서는 성찰적 사회화. 이제 성찰적 사회라는 게, 성찰이란 말이 들어가면 벌써 자아성찰이라고 해. 이게 연결이 된다고. 그대로 이야기해 줄게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자아교육이나 자아혁명이 됐든지, 자아탐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국 교육, 불평등과 교육의 정의에서 사회교육가 조영달 교수가 이제 피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이제 공평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 성찰적 사회화. 이거 다시 달리 말을 하면 성찰적 사회화가 자아자부심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자아자부심을 발전시키면은 결국은 강한 자아자부심을 일으킬 수도 있고, 공감 능력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능력이 자아성찰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 관련되는 것을 다 공부해보면 연결돼 있고, 자아성찰, 자아교육, 자아혁명, 그러니까 자아 성장에 대해서 성취를 할 수 있고, 내적 가치를 올려주고, 대화 능력과 소통을 스스로 할 수 있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능력을 높여준다. 1살부터 10살 사이에. 교육 계획의 핵심이라고. 그걸 아직도 우리 지도자들이 깨우치지 못하는 거 보면 굉장히 답답한 일이라고. 그래서 학제의 개편도 필요하고, 교육 복지라는 것이 있고요. 그냥 뭐 밤낮으로 공부만 하고 학습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시달리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는 말똥말똥 하다가 정시 교육에서는 잠자고 있는 학교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조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교육 환경이잖아요. 교육의 아주 비정상적인 교육의 풍경이라고, 풍경. 그렇게, 그래서 이제 멘토가 필요하고, 열악계층에서는 어떻게, 교육편에서도 많이 내가 과거에 강의를 했었고, 그 학제의 개편, 고등학교의 전문 선택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의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랄지, 과학고등학교랄지, 영재고등학교도,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거기를 이제 맞춰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모든 교육이 똑같이 다 100점 사회, 교육의 평균화가 가면은, 평균화가 가면 다 똑같이 교육을 시키면
뭐가 차이점이 없어지고 불공평해진다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좋은 뭐 대학교만 자꾸 매달리면 그건 불공평하다고,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학교를 가고 그러면 거기서 꽃을 피우고 바로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게 이제 국가와 국가의 차이를 두지 않고 시대와 시대를 꿰뚫어 보는 그런 교육의 장르를 자꾸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는 그 교육의 이제 제일 중요한 태도가 스스로 선택해 가지고 스스로 책임을 맡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래서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그게 이제 자기 비판적인 성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요새 뭐 학자금의 후불제 뭐 등록금을 이제 뭐 어떻게 한다. 그것은 교육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을 하고, 요새 지금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대학에서 이제 입시 공부나 뭐 이제 뭐 직업을 잡는데 대학 생활을 하면 안 되고, 현재의 대학을 대학원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리 붙어서 고등학교 갈 사람, 대학교 갈 사람 이제 가르게 하는 해가지고 공평하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공병의 하나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새는 타 영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다고 상호 연계를 갖는다. 메타 영역적인 기능과 메타 영역적인 임금 격차 뭐 이런 거, 그리고 융합적인 사고력. 그래서 요새 뭐 이과하고 문과 있는데 서로 그냥 믹스해 가지고 합쳐서 이제 대학원 갈 때는 이제 가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서로 선택하는 게 옵션,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선택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공정이라고. 그것을 매끄럽게 못하면 국가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공정사회도 결국 가서는 성찰적인 사회야. 성찰적인 사회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필요한 것이 성찰적인 사회화를 나아가지고 교육을 혁신하고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알차게 이제 오늘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고 이제 옆으로 빠지면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강의도 디테일한 것을 강의가 있고, 거기 이제 숲을 이야기는 이제 같은 서브젝트, 같은 분야라도 강의를 하면은 이제 그 숲을 보는 안목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크로 개념이죠. 마이크로 개념은 이제 나무를 보면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에 있어서는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좀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작년까지 이제 작년에 이분이 교육가인데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아마 경제학 교수로 있었을 거예요. 박세일 교수가 있었다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선진화 재단을 만들었다고.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이제 가르치다가 사회에 나와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 연관이 된 자본주의 선진국 재단이 있다고.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무슨 이제 어떤 친구의 친구를 이제 통해서 그 소개를 받았는데, 나야 뭐 일반
아, 환자를 보는 내과 의사인데 이렇게 선진화 재단, 그러니까 NGO 재단이죠. 나도 미국에서 NGO 재단을 설립해서 활동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렵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사실 예를 들어서 위안부를 위한 NGO 단체가 허술하게 그 정신적으로 그것을 제공하지 못한 것도 정부가 관할을 해주고 그것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이제 능력, 그러니까 그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이제 공평적인, 공평한, 정의롭고 공평하고 이제 불공평하지 않는 그런 이제 NGO를 육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공평사회라고. 그러니까 공평사회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어떤 지구상의 어떤 나라든지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걸 만들어서 뇌장을 발휘해서 그것을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가게 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 공정사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